여러분 안녕하세요. 수학나무 선생님입니다. 지금부터 3학년 1학기 2단원 무리수와 실수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공부해야 될 거는 수 체계예요. 말 그대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수가 어떠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학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우리가 초등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공부했던 수들을 쭉 한번 따라가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초등학교 때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를 세는 걸 배웠죠. 그게 이제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자연수라는 거예요. 1, 2, 3, 4, 5, 6, 7, 8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0이 있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음의 정수를 배웠죠. 여기는 자연수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서 만드는 숫자들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연수, 그리고 다른 말로 양의 정수라고 부르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음의 정수를 통틀어서 정수라고 한다라고 정수의 정의를 공부했죠. 자, 정수의 정의 다시 한번 공부해 볼까요? 뭐라고요? 자연수, 음의 정수를 통틀어서 정수라고 한다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정수가 아닌 유리수를 공부를 한번 해보죠. 말 그대로 3분의 2라든지 마이너스 4분의 3이라든지 이렇게 우리가 정수 안에서 표현할 수 없는 분수꼴의 숫자들을 정수가 아닌 유리수라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수가 아닌 유리수와 정수를 합쳐서 유리수라고 공부를 했죠. 자, 그럼 이 유리수의 정의는 뭐였었죠, 여러분? 그렇죠.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였어요.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2학년 2학기까지 공부한 수의 모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우리가 공부하게 될 수의 이제 모둠이 앞에서 공부했던 제곱근을 사용해서 표현되는 애들이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근으로 생략할 수 없는 숫자들이 있었죠. 루트 5라든지 마이너스 루트 3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거 뭐죠? 그렇죠. 원주율 파이죠. 원주율 파이가 어떤 숫자였죠? 3.141592 이렇게 쭉 반복되지 않는 소수가 계속 나타내는 숫자였어요. 아하, 반복되지 않는 무한소수였죠. 그게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무리수라는 겁니다. 그리고 루트를 생략할 수 없는 제곱근의 표현도 마찬가지로 반복되지 않는 무한소수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우는 수의 모둠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는 이 유리수와 2학년 때까지 배운 그 다음 앞서서 추가가 되는 이 무리수 두 개를 합쳐서 실수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실수는 영어로 real number예요. 말 그대로 실제로 존재하는 숫자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럼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숫자도 있나? 네, 있습니다. 단지 지금 공부를 안 하고 고등학교 1학년 때 하게 돼요. 그거는 그때 가서 합시다. 자, 그래서 부연 설명, 보조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유리수의 정의가 뭐였죠?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는 뭐냐면 분수꼴인데 분모는 0 아닌 정수. 분모는 0이 아닌 정수여야 되고요. 분자는 그냥 정수 이렇게. 그래서 정수분의 정수꼴, 단 분모가 0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런 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입니다. 무슨 말인지 가시죠? 그런 꼴로 나타나야 되는 게 아니라 나타낼 수 있으면 유리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0 같은 경우도 우리가 4분의 0으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유리수에 해당하는 거죠. 자, 쉽게 얘기하면 어떤 꼴로?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입니다. 1학년 때 배운 개념이죠. 자, 소수의 분류. 지금 이거는 2학년 1학기 때 여러분들이 순환소수를 공부하면서 학습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소수에서는 소수점안의 숫자가 유한계인, 예를 들어서 0.12 이러한 애들이 되는 거고요. 무한소수는 소수점안의 숫자가 계속 무한대로 나타나는 소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무한소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순환소수, 예를 들어서 0.12, 1212 이렇게 소수점 안에 일정한 숫자가 반복되면서 나타나는 애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그죠? 대표적으로 원주율 파이, 즉 3.14, 1592, 샬라샬라 이렇게 나오는 애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앞서 공부했던 루트 3이라든지 루트 5라든지 이렇게 근호를 생략할 수 없는 제곱근 표현들로 나타나는 숫자들도 무한소수 중에서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에 속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소수의 분류를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이게
완료. 오케이. 자, 유한인지 무한인지 먼저 나눠지고요. 무한소수가 순환하는지 순환하지 않는지 나눠지는데 우리가 이 유한소수와 순환소수 두 개는 유리수에 해당됩니다. 즉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라는 거죠. 여러분들 2학년 1학기 때 0.12 땡땡 이런 순환소수는 분모에 뭐가 되고 99가 되고 분자는 여기에 있는 순 한 마디가 올라오는 분수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 라고 했던 걸 기억나실 거예요. 그죠? 어쨌든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순환소수는 무한소수이지만 유리수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는 분수로 나타낼 수 없어요. 즉 유리수가 아니라는 거죠. 즉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애들을 무리수라고 하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뜻 있죠?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이게 무리수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뜻이라는 거죠. 중요하겠네요. 그죠? 자, 3번 내용 보겠습니다.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를 뭐라고 한다? 방금 나왔죠? 무리수라고 합니다. 이게 무리수의 정의가 되겠어요. 자, 밑에 1.123, 그 다음에 4가 있네요. 그 다음 234, 234는 처음부터 반복되진 않지만 소수점 두째 자리부터 234, 234, 234하고 반복되는 순환소수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녀석은 순환소수이므로 순환소수는 유리수다. 분수로 나타낼 수 있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두 번째 예를 볼까요? 1.54321, 그 다음에 25. 선생님 숫자를 막 만들었는데 어쨌든 반복되지는 않죠. 우리가 규칙을 찾을 수가 없어요. 얘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이므로 무리수에 해당이 됩니다. 자, 세 번째. 원주율 파이는 3.141592인데 오타네요. 미안합니다. 1592와 같이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이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원주율도 무리수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해하셨나요? 여러분들이 많이 나오는 함정이 뭐냐면, 여러분들 잘 걸리는 함정이 뭐냐면, 다음 중 보기에서 무리수인 것을 고르세요 라고 해놓고 보기에 이 숫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면 3.14네? 원주율이네? 원주율은 무리수네? 이거 무리수. 이렇게 생각해서 실수로 틀리는 친구들이 꽤 있습니다. 아시겠죠? 조심하세요. 3.14는 그냥 유리수입니다. 원주율이 아니죠. 자, 3번 볼게요. 근호를 생략할 수 없는 수도 무리수다. 무슨 말이냐? 루트 3, 루트 7, 마이너스 루트 5와 같이 근호를 생략하지 않고 제곱근을 나타낼 수 없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죠? 근호를 꼭 써야지만 제곱근을 표현할 수 있는 이 숫자들, 얘네들이 무리수라는 얘기죠. 즉 반복되지 않는 무한소수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루트 9, 루트 4 이런 애들은 각각 3 하고 2 하고 이렇게 정수로 바꿀 수 있죠. 이런 애들은 근호가 있다고 그래서 무리수가 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얘네들은 유리수예요. 그래서 루트 7은 근호를 생략할 수 없으므로 무리수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루트 4는 이와 같이 근호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유리수에 해당합니다 라는 거고요. 무리수와 유리수를 통틀어서 두 개를 합쳐서 우리가 뭐라고 한다? 그렇지, 실수라고 한다 라고 공부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수체계의 기본적인 개념 정리가 되겠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되는 중요한 내용이 되겠고요. 여기 조금 더 살이 붙어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수체계가 조금 더 보완돼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잘 기억을 해야지만 그때 조금 더 공부가 편하겠죠. 자, 그럼 이번에는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리수와 무리수의 구분이 되겠어요. 각각의 숫자가 유리수면 유를 쓰고 무리수면 무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무리수죠. 그 이유는 근호를 생략할 수 없는 근호를 끼고 있는 수는 무리수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수는 근호를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녀석은 25의 음의 제곱근을 의미를 하면서 마이너스 5하고 우리가 정수로 바꿔 쓸 수 있죠. 그래서 얘는 근호가 있다고 그래서 무리수가 되는 게 아니라 유리수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녀석. 루트 안에, 근호 안에 숫자가 소수가 들어가 있으면 헷갈리시면 분수로 바꿔보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이 100은 루트 밖에 10으로 나오죠. 16은 4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유리수가 되겠죠. 자, 원주율은 우리가 무리수라고 공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순환소수는 유리수라고 공부했죠. 순환소수는 분수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참고 삼아 우리 확인 한번 해볼까요? 자, 이거 분수로 나타내는 거 분모는 얼마가 되죠? 소수점 아래 숫자가 3개가 있는데 그게 전부가 다 순환소수이기 때문에 순환말이기 때문에 그만큼 9를 써주면 되고요. 소수점 빼고 나서 숫자 전체 3208에서 순환말이 아닌 부분 여기죠.
빼주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다 기억나시죠? 자, 여섯 번째 녀석은 근우 안에 제곱이 있으면 이렇게 없어지고 이 녀석의 절대값으로 나온다라고 그랬습니다. 결과는 7이죠. 7은 그리고 자연수니까 정수고 정수니까 유리수가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자, 잠시 일시정지하고 옆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하셨나요? 선생님이 바로 답만 확인해 볼게요. 1번은 무리수고요. 2번도 무리수입니다. 3번은 유리수고 6번은 유리수죠. 숫자가 좀 바뀌었네요. 자, 3번은 원주율이니까 무리수고요. 그 다음에 7번도 무리수입니다. 근호를 생략할 수 없기 때문이죠. 자, 4번은 뭐죠? 유리수고요. 8번도 유리수가 되겠습니다. 잘 하셨나요? 자, 아래 다음 문제 참거짓 구분하기 한번 해볼게요. 자, 옳은 것에서 동그라미, 틀린 것에서는 X를 칠하라고 그랬습니다. 읽어볼까요? 자, 이 녀석은 유리수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더 이상 약분되지 않는 기약분수 형태인데 우리가 9는 바깥으로 꺼낼 수 있지만 8은 루트를 생략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녀석은 루트가 남는 무리수가 되겠습니다. 틀린 말이 되겠네요. 자, 아래쪽. 자, 3분의 파이는 순환소수가 아닌 무한소수이다. 즉 무슨 소리죠? 이게 무리수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파이는 3.141592 이렇게 가고요. 그 녀석을 3으로 나눈다 그래서 순환하지 않던 게 순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녀석은 무리수가 맞습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 되겠고요. 자, 다음 문장. 무한소수는 모두 무리수다. 그렇지 않았죠? 무한소수에는요. 뭐가 있었죠? 그렇죠. 순환하는 무한소수가 있고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근데 이 녀석은 유리수고 얘만 무리수죠. 그래서 무한소수가 전부 다 무리수다 라는 말은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아주 대표적으로 참거짓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문장이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자, 다음 무리수는 모두 무한소수로 나타내어진다. 맞은 말이 되겠죠. 무리수의 정의가 뭐였죠?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입니다. 기본적으로 무리수는 무한소수라는 거죠. 그래서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옆에 오른쪽 한번 해보세요. 자, 잘 하셨나요? 선생님이랑 답만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순환소수는 모두 유리수이다. 맞는 말이죠. 무한소수는 모두 무리수이다. 방금 우리가 공부한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3번. 무리수에는 양수와 음수가 존재한다. 그렇죠. 무리수도 어쨌든 양수, 음수가 존재하고, 선생님 0은요? 0은 양수도 음수도 아닌데요? 0은 유리수였죠. 그래서 무리수에는 반드시 양수와 음수만 존재합니다. 맞는 말이 되겠네요. 자, 4번. 무리수는 이게 뭐죠? 이게 뭐예요? 그렇죠. 유리수로 나타낼 수 없다. 그렇죠. 유리수하고 무리수는 겹치는 숫자가 하나도 없어요. 유리수이면서 무리수인 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맞는 말이 되겠고요. 근호를 사용해서 나타낸 수는 모두 무리수다. 틀린 말이 되겠죠. 왜냐하면 루트 4 같은 경우는 근호를 사용해서 나타낼 수 있지만 어쨌든 계산하면 2라는 자연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대표 유형 문제를 학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풀어볼 문제는 유리수와 무리수를 구별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핵심 내용 짚고 넘어가 볼게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그랬죠? 그렇죠. 무리수라고 합니다. 무리수의 정의였어요. 자, 순환소수는 무슨 수죠? 유리수에 해당됩니다. 자, 3번. 근호를 생략할 수 없는 수는 뭐다? 그렇죠. 무리수다 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원주율 파이도 무리수다. 왜? 3.141592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이기 때문이죠. 바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무리수의 개수를 구하세요 라고 그랬습니다. 함정이 바로 나오죠. 3.14 원주율 선생님 원주율 무리수라 그랬는데 얘 무리수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얘는 원주율이 아니라 3.14라는 유한소수입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원주율은 어렸을 때부터 3.14, 3.14, 3.14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그러한 함정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얘는 무리수가 아니라 유리수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루트 0.4 선생님이 소수가 들어가게 되면 분수로 바꿔보면 금방 보인다 그랬어요. 그래서 약분하게 되면 이렇게 되고요. 둘 다 루트 밖으로 꺼낼 수 있는 수는 아닙니다. 즉 루트를 생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녀석은 무리수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이 녀석은 우리가 9분의 1은 뭐의 제곱이죠? 3분의 1의 제곱이죠. 이렇게 없어지고 이 녀석의 절대값으로 나와서 3분의 1 루트가 생략이 가능하니까 얘는 유리수에 해당이 되고요. 자, 순환소수 점 찍혀 있으면 쳐다볼 것도 없어요. 그냥 유리수입니다. 자, 그 다음 루트 2라는 애에다가 자연수를 더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게 지금 근호를 생략할 수 없는 무한소수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러면은 거기다 자연수 5를 더한다고 그래서 무한소수였던 게 갑자기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였던 게 갑자기 순환하거나 혹은 유한소수가 되나요? 그렇지 않죠. 이 더하기 5는 소수점 아래 숫자에 영향을 줄 수가 없는 애예요. 다시 말해서 루트 2에다가 5를 더한다고 그래서 이 수가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라는 성질이 깨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은 어쨌든 여전히 무리수가 되는 거고요. 자, 이 녀석은 마이너스는 그대로 두고요. 요거 없어지고 이거의 절대값으로 나오기 때문에 6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마이너스 6은 음의 정수이기 때문에 유리수가 되겠죠. 우리가 무리수를 찾는 문제죠. 1개, 그 다음에 2개 이렇게 되겠습니다. 답은 2개가 되겠죠. 간단하죠? 자, 반드시 강의를 멈추고 옆에 연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 잘 해보셨나요? 첫 번째 연습 문제 답은 2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연습 문제 답도 2개가 되겠습니다. 잘 하셨으리라고 믿겠습니다. 자, 다음 패턴의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활용인데요. 너무너무 쉽습니다. 여러분들 1단원에서도 이미 공부를 했던 내용이 되겠어요. 빠르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정사각형의 한 변은 넓이에다가 루트를 씌우면 바로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왜냐면 우리가 정사각형의 가로와 세로는 모두 x로 똑같습니다. 그리고 넓이를 s라고 한다면 가로 곱하기 세로가 넓이가 나오게 되고 그러면 이 녀석은 제곱근의 원리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 그랬죠? 좌변의 제곱이 없어지면 우변은 루트를 쓰고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는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이 x는 지금 변의 길이를 나타내기 때문에 음수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x는 즉 한 변은 넓이에다가 루트를 주면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유리수인 걸 찾는 거죠. 자, 1번은 한 변의 길이가 루트 2, 2번은 루트 6, 3번은 루트 16. 얼마죠? 그러네요. 4네요. 그죠? 4번은 루트 24, 5번은 둘레의 길이가 8 루트 1이에요. 한 변의 길이가 x면 정사각형의 둘레는 4x가 되겠죠. 똑같은 게 4개 있는 거니까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요거는 조금 보기가 지금 당장 나오기는 조금 맞지는 않지만 어쨌든 x는 우리가 양변을 4로 나누게 되면 미리 조금만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쪽 부분이 쉽게 얘기해서 8 곱하기 루트 2를 나타내는 거죠. 8 곱하기 루트 2를 나타내서 양변 4로 나누게 되면 x는 2 곱하기 루트 2가 되고 루트 2 자체가 무리수고 그 루트 2에다가 2를 곱한다고 그래서 그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의 성질이 깨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여전히 무리수가 되겠죠. 자, 그래서 한 변이 유리수인 걸 찾는 거니까 벌써 답은 나왔죠. 3번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옆에 연습 문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잘 해보셨나요? 1번의 답은 4번이 나오면 되고요. 2번의 답도 4번이 나오면 맞게 하신 겁니다. 자, 대표형 두 번째는 무리수의 이해가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무리수의 참거짓을 고르는 문제가 되겠고요. 핵심 내용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 내용은 소수의 분류가 되겠습니다. 자, 소수에는 유한소수와 소수점할 숫자가 계속 나오는 무한소수가 있겠죠. 그리고 무한소수에는 소수점할 숫자가 반복돼서 나오는 순환소수, 2학년 1학기 때 배웠고요. 그 다음에 순환하지 않고 무한이 나오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렇게 세 종류로 나뉘는데 위에 두 개는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유리수라는 거고요. 아래에 있는 이 하나가 무리수라는 거예요. 선생님이랑 2학년 1학기 때 공부했던 순환소수에서 이미 공부를 했던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완벽하게 기억하길 바라는 건 아니지만 저거 어디서 한번 들어봤는데 라는 느낌만 나도 이해하시는데 조금 많이 좋을 겁니다. 자, 그래서 추가로 계속 읽어볼게요. 자, 무리수는 분수꼴로 나타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리수가 아니기 때문이죠. 자, 2번. 유리수이면서 동시에 무리수인 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수는 반드시 둘 중에 하나예요. 유리수이거나 무리수이거나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대표형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순환소수는 전부 다 유리수다. 맞아요. 순환소수는 무조건 유리수입니다. 자, 무한소수 중에서는 유리수인 것도 있다. 그렇죠. 무한소수에서는 순환소수와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있었고 그 중에 순환소수는 유리수였습니다. 맞는 말. 자, 무리수는 분수꼴로 나타낼 수 없다.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건 유리수고 무리수는 유리수가 아니기 때문에 얘도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근우를 사용해서 나타내면 무조건 무리수다. 이게 많이 나오는 함정이죠. 근우를 사용해서 나타낸 수 중에서
그 근호를 생략할 수 없는 수만 무리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루트 5라든지 루트 7 이런 애들이 무리수고요. 루트 4라든지 루트 9 이런 애들은 우리가 다시 이렇게 자연수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무리수가 아니게 되겠죠. 그래서 근호를 사용해서 나타냈다 그래서 무조건 무리수인 건 아니게 되겠습니다. 자, 순환소수가 아닌 무한소수는 무리수다. 이게 무리수의 정의예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죠.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옆에 연습 문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잘 해보셨나요, 여러분들? 첫 번째 연습 문제 답은 마찬가지로 4번이 나오고요. 두 번째 연습 문제 답은 니은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매번 강의 때마다 잔소리하지만 반드시 선생님이랑 한 문제를 풀어보고 일치정지하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풀어보고 답을 맞춰야지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이 헛되지 않는 거예요. 반드시 꼭 부탁드릴게요. 자, 대표형 세 번째는 실수의 분류가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실수가 어떻게 구분되는지 여러분들의 앞에 개념에서 수체계라고 배웠던 내용이 되겠어요.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숫자, 작은 단위부터 넘어가 볼까요? 일단 자연수가 있죠. 1, 2, 3, 4, 5, 6, 7, 8. 그 다음에 거기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만든 음의정수가 있고요. 0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수와 0과 음의정수를 통틀어서 정수라고 하고요. 정수로 나타낼 수 없는 분수꼴 혹은 소수꼴을 우리가 모아서 정수가 아닌 유리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를 모아서 유리수라고 하고요. 유리수의 정의는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였습니다. 그리고 유리수가 아닌 남은 수들 있죠. 걔네들을 무리수라고 하고요. 하지만 무리수의 정의는 유리수가 아닌 수, 유리수가 아닌 떨거지 그런 게 아니에요. 무리수의 정의는 뭐였죠?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호를 생략할 수 없는 근호를 쓰고 있는 숫자라든지 원주율 파이가 해당되는 거고요. 그 무리수와 유리수를 통틀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수들의 전체 모든 실수가 되겠습니다. 자, 바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너무 쉬워요. 다음 중 네모안의 수에 해당하는 것은 네모안의 수는 실수 중에서 유리수가 아닌 남은 부분이니까 무리수가 되겠죠. 자, 무리수를 찾으면 됩니다. 자, 1번은 우리가 루트를 생략해서 0.4 하고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유리수에 해당이 됩니다. 2번도 4가 2의 제곱, 25가 5의 제곱이니까 루트를 생략해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으니까 아니고요. 3번도 마이너스 2 하고 분모가 9의 양의 제곱은 3이 돼서 근호 생략 가능하니까 아니고요. 자, 4번은요. 지금 보시면 이 루트 4가 루트를 생략하고 2하고 나타내지죠. 그래서 4번은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3 빼기 2라서 그냥 1이에요. 1은 자연수니까 아니죠. 자, 5번 얼핏 보면 얘가 36이라서 6으로 어떻게 꺼낼 수 있는 것 같지만 소수가 헷갈리면 선생님 반드시 분수로 바꿔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 분자는 6의 제곱이라서 꺼낼 수 있지만 여기는 이 10이 루트를 생략할 수가 없는 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호를 생략할 수 없기 때문에 5번이 우리가 찾는 무리수가 되겠네요. 자, 옆에 연습 문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일시정지하고요. 반드시 풀어보세요. 자, 여러분들 잘 해보셨나요? 자, 연습 문제 첫 번째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연습 문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패턴은 참거짓을 판단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별거 없죠.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 치면 되는 거예요.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자, 1번, 실수는 유리수와 무리수로 이루어져 있다. 맞는 말이죠.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는 실수가 아니다.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는 무리수고요. 무리수도 실수의 한 종류였습니다. 그래서 틀린 말이 되겠죠. 자, 3번, 모든 정수는 유리수다. 맞는 말이에요. 정수는 유리수 안에 들어가 있죠. 4번, 유리수이면서 무리수는 없다. 맞는 말이죠. 우리가 아까 개념 때 공부했던 얘기예요. 자, 5번, 실수 중 정수가 아니면 무리수다. 아하, 아니었어요. 왜냐면 우리가 유리수 안에는 정수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정수가 아닌 유리수도 있었죠. 그래서 정수가 아니라고 그래서 무리수인 건 아니에요. 유리수도 있죠. 대표적으로 3분의 1이라든지 2분의 1 이런 애들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틀린 말이 되겠네요. 답은 2번,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옆에 연습 문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잘 해보셨나요? 첫 번째 답은 3번, 5번이 되겠고요. 두 번째 연습 문제 답은 3번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개념은 무리수를 수직선 위에 나타내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개념은요, 그냥 무조건 시험에 나와요.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반드시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우리가 무엇을 공부하냐면, 우리가 수직선 위에는 한가운데 0이 있고, 여기에 자연수들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음의 정수들이 눈금으로 존재한다라는 건 이미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어딘가에 2분의 1도 있고, 여기 어딘가에 1.1도 있고, 여기 어딘가에 마이너스 2.2도 있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유리수는 수직선 위에서 찾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여기를 통해서, 이 단원을 통해서 공부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러한 수직선 위에 우리가 방금 공부한 무리수들도 있더라라는 걸 확인하려고 합니다. 시작 한번 해볼게요. 자, 수직선 위에 루트 2와 마이너스 루트 2를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에서 이 한 칸의 사각형은요, 각각 가로 세로가 1인 정사각형입니다. 그 말이 여기 나와 있고요. 선생님이 그냥 말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있는 원점 O에서 이 정사각형의 대각선을 하나 그립니다. 자, 그러면 이 삼각형은 직각 삼각형이 되고, 여러분들이 2학년 2학기 때 토 나오도록 공부했던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가 1이 되고요. 여기가 1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선분 OA의 제곱은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이 가로의 제곱 더하기 높이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이 되죠. 여기까지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이 제곱을 없어지면 여기는 통째로 루트를 쓴다라고 그랬어요.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기는 하지만 길이기 때문에 플러스만 선택을 해서 이러한 식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5A는 기본적으로 루트 2가 나오죠. 아하, 이 길이가 루트 2가 된다는 걸 우리가 알아낸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할 작업은 뭐냐면, 여기에 있는 5에다가 중점을 딱 찍고 컴퍼스로 다리로 딱 이 길이만큼 벌려서 이 중점을 통해서 이러한 반원을 그려보는 거예요. 이 반원은 어쨌든 원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반지름의 길이가 모두 똑같을 거거든요. 근데 지금 반지름이 루트 2입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도 루트 2가 된다는 얘기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도 루트 2가 된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반원과 이 수직선이 만나는 이 눈금, 이 점, 이 P가 가리키는 숫자가 뭘까요? 원점으로부터 루트 이만큼 오른쪽으로 간 숫자, 다시 말해서 0부터 루트 이만큼 커진 숫자가 되면서 저 P의 눈금이 무리수 루트 2라는 거예요. 아하, 수직선 위에 무리수인 눈금이 있구나 라는 걸 우리가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바로 기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리수를 수직선 위에 나타내기, 당연히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대한 기초 공부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다음 그림에서 P에 대응하는 점을 찾아라. 별거 없습니다. 자, 기준점, 어디에서 그렸는지, 중점이 어딘지를 찾고요.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를 찾으면 되는데, 여기는 지금 현재 가로가 3이고 높이가 2죠. 그럼 우리가 여기 있는 이 AC의 제곱이 밑변의 제곱 더하기 높이의 제곱 이렇게 되고요. 그럼 여기는 AC는 루트, 얘가 9고 얘가 4니까 13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는 점 P는요, 어디서 출발을 해서 얘가 지금 루트 13인데 이 반지름의 길이도 루트 13이겠죠? 이걸 부채꼴로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요. 여기는 점 P는 0에서 출발을 해서 루트 13만큼 커진 숫자가 되는 거니까 P는 0 더하기 루트 13. 그래서 그냥 루트 13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C를 한번 아래쪽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여기 마찬가지로 기준점이 0이 되겠고요. 이게 반지름이 됩니다. 우리는 이 부채꼴을 생각할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거를 구하고 나서 그게 이 길이와 같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직각삼각형을 볼 때 밑변의 길이가 1이고 높이가 3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빗변의 길이는 바로 구하겠습니다. 이제 루트 밑변의 길이의 제곱 더하기 높이의 제곱이 돼서 루트 10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는 이 길이도 루트 10이 될 거고요. 중요한 건 여기 있는 눈금 P는 원점 0으로부터 여기서 중요한 건 왼쪽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작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P는 0보다 루트 10만큼 작은 숫자 마이너스 루트 10이라는 눈금을 가리키게 됩니다. 하나도 어렵지 않죠? 자, 옆에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잘 해보셨나요? 자, 1번부터 쌤이 답을 차근차근 써드릴게요. 1번의 답 P는 1 플러스 루트 2고요. Q는 1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겠습니다.
자, 아래 문제 P는 그냥 루트 5가 되겠고요. Q는 마이너스 루트 5가 되겠습니다. 자, 아래 마지막 3번 문제. 자, P는 1 플러스 루트 5가 되고요. Q는 1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하시면 잘 하신 거예요. 자, 이번 개념은 실수와 수직선에 관한 여러분들이 많이 겪게 되는 참거진 문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 자체의 내용을 그냥 개념으로 공부를 한번 해보자는 내용이 되겠어요. 자, 1번. 수직선은 유리수와 무리수, 즉 어떤 거죠? 두 개를 합치면 실수가 되죠. 실수에 대응하는 점들로 완전히 수직선을 꽉 채울 수 있다는 얘기예요. 빈틈없이. 다시 말해서 여기 이렇게 수직선이 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유리수들 다 눈금 채우고 알고 있는 무리수들 다 눈금 채우면 수직선이 꽉 찬다는 얘기입니다. 빈 공간 없이요. 자, 이거랑 같은 개념이 뭐냐면 한 실수는 수직선 위에 한 점에 반드시 그 위치를 찾을 수 있다. 대응된다. 조금 어려운 말인데 하나의 수는 수직선 위에 그 위치가 반드시 딱 하나로 존재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수직선 위에 한 점에는 그 점의 눈금을 나타내는 하나의 실수가 반드시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 수직선 이렇게 있어. 선생님 아무렇게 눈금 딱 찍었어. 그 이 눈금의 위치를 나타내는 실수가 숫자로 딱 하나 이렇게 있다는 얘기예요. 자, 또 여러분들이 아무 실수나 썼어. 막 아무 생각 없이 막 썼단 말이야. 이렇게. 그지? 그 녀석의 위치를 나타내는 눈금을 딱 수직선 위에서 하나 찾을 수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3번, 4번이 조금 어려워요. 잘 보세요. 자, 서로 다른 두 유리수 사이에는 서로 다르니까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겠죠? 그럼 그 사이에 있는 숫자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무리수도 있고요. 무수히 많은 유리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선생님,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2라는 유리수와 뭐 2.1이라는 유리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네들 사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요. 그죠? 자, 사이니까 지네들은 안 들어가겠죠? 요 안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유리수와 셀 수 없이 많은 무리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 선생님이 여기다가 2에다가 0.01만큼 더해. 유리수지? 2에다가 0.001만큼 더해. 유리수지? 2에다가 0.0001만큼 더해.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유리수를 계속 만들 수 있다. 선생님, 그 무리수는 어떻게 만들어요? 이렇게 만들면 되지 뭐. 2 더하기 루트 0.1. 2 더하기 루트 0.001, 2 더하기 루트 0.000 하고 루트가 생략되지 않는 숫자만 더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또 얼마든지 많은 근호를 생략할 수 없는 숫자를 저 사이에 끼워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리수와 유리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유리수도 있고 무수히 많은 무리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뿐만 아니다. 자, 4번. 서로 다른 두 무리수 사이에서도 무수히 많은 유리수도 있고 무수히 많은 무리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선 위에 아래 순서를 바꿔 썼는데 똑같이 써도 상관없습니다. 자, 중요한 건 그럼 3번과 4번을 우리가 요점을 한번 정해보면 서로 다른 두 실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유리수 또는 무리수가 있다라는 말이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단 여기서 많이 나오는 함정 체크 한번 해보고 갈게요. 단 서로 다른 두 실수 사이의 정수의 개수는 유한계입니다 라는 거예요. 무수히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정수는 눈금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자, 0, 1, 2, 3 이렇게 눈금이 딱 있단 말이야. 그지? 여기 딱 있는데 근데 여기서 아무렇게나 실수 딱 잡아. 이렇게 딱 두 개 딱 잡아. 그럼 이 사이에 눈금은 반드시 유한계로 있을 거 아니야. 무한계로 만들지 못한다고요. 정수라는 거죠. 그래서 유리수와 무리수는 어떤 두 실수 사이에 무한히 많이 찾을 수 있지만 정수는 유한계로 한정되어 있다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자, 5번. 무리수 또는 유리수만으로는 수직선을 완전히 메꿀 수 없다. 당연하죠. 우리가 방금 전에 했던 공부가 수직선 위에 무리수가 존재한다. 여기 이만큼이 무리수라고 생각 한번 해보게 되면, 그죠? 무리수가 존재한다는 걸 방금 공부를 했고, 이게 빠지게 되면은 유리수만으로 수직선을 채울 수 없겠죠. 아주 당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리수가 빠지면 수직선은 구멍이 뽕뽕뽕뽕 뚫리겠죠. 여기는 눈금들이 다 구멍이 뚫릴 테니까. 그래서 무리수만으로도 수직선을 채울 수 없다는 게 아주 당연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별로 어렵지 않은데 의외로 친구들이 이 참거진 문제가 나오면 많이 틀리더라고요. 어느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그죠? 그리고 여기는 정수개수의 함정까지 꼭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자, 그럼 기초 문제 바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마찬가지로 참거짓을 고르는 문제가 되겠고요.
1번 0과 1 사이에는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두 개 숫자가 다르네? 그 사이에 무수히 많은 무리수 있어? 오케이. 맞아. 자, 수직선 위에 점 중에는 무리수가 아닌 수에 대응하는 수가 있다. 즉, 유리수가 있다는 얘기인데, 수직선에 유리수 있잖아. 1, 2, 3, 4, 5, 6, 7, 8. 그지? 자, 세 번째. 유리수와 무리수에 대응하는 점만으로는 수직선을 완전히 메꿀 수 없다. 유리수와 무리수를 합쳐서 실수라고 하고, 실수로 수직선을 빈틈없이 메꿀 수 있다라고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틀린 말이 되겠죠. 자, 옆에 연습 문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짠! 선생님이 답을 써놨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풀어본 답이랑 체크를 맞는지 한번 해보시고요.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반드시 질문하도록 합니다. 자, 이번에는 대표형 네 번째 무리수를 수직선 위에 나타내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선행 개념은 뭐냐면 2학년 2학기 때 배웠던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되겠어요. 그래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제 우리가 그때는 막연하게 빗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루트라는 걸 공부를 했기 때문에 빗변을 루트를 사용해서 조금 더 능동적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빗변의 길이가 C고 밑변과 높이가 각각 A, B인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길이 C가 루트 밑변의 제곱 더하기 높이의 제곱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빗변은 자 나머지 두 변의 무엇에다가 제곱합, 그지? 제곱에서 더했다는 얘기죠. 제곱합에다가 루트를 씌운 값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2번 정사각형의 넓이는 한 변의 길이의 제곱인 건 당연히 알고 계실 거고요. 3번 수직선상에서 거리를 구할 때는 반드시 어디에서? 그렇죠. 오른쪽 쪽이 아니라 오른쪽에서 왼쪽 점을 뺀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럼 바로 대표형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문제, 무조건 나와요. 반드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다음 그림과 같이 한 눈금의 길이가 1인 모눈 종이 위에 수직선과 두 직각 삼각형을 그리고 뭐 샬라샬라 길어, 그지? 근데 결국 구하라고 하는 건 뭐냐면 PQ의 좌표입니다. 자, 중요한 건 자, 어느 점에서 출발했는지, 그리고 어느 쪽 방향으로 갔는지입니다. 지금 P는 마이너스 1에서 출발을 해서 요만큼 왼쪽으로 갔으니까 작아진 겁니다. 작아진 거니까 저만큼 뺄 거예요. 근데 이 길이는 이 부채꼴을 생각을 했을 때 여기랑 똑같겠죠. 반지름의 길이는 똑같으니까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길이는 여기에 있는 이 직각 삼각형의 빗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루트 밑변의 제곱 더하기 높이의 제곱 이렇게 돼서요. 루트 8이 되고요. 그럼 점 P는 마이너스 1에서 출발을 해서 루트 8만큼 왼쪽으로 간 눈금이 되겠습니다. 너무나 쉬워요. 그죠? 너무나 쉬워요. 그죠? Q 한번 구해볼게요. 자, Q는 어디에서 출발을 해서 1에서 출발을 해서 어느 쪽으로?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커진 거고요. 커졌으니까 더 할 겁니다. 얼마만큼? 이만큼. 근데 얘는 이 부채꼴의 반지름인 이 부분이랑 똑같고요. 저 길이는 여기는 이 녹색 직각 삼각형의 빗변의 길이에 해당됩니다. 자, 그럼 이 길이는요, 루트, 나머지 두 변, 3과 2의 제곱합이 되겠죠. 3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이 돼서 루트 13이 됩니다. 여기가 루트 13이니까요. 여기도 루트 13이고요. 그럼 저기는 점 Q는 어디에서? 1에서 출발해서 얼마만큼? 루트 13만큼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커졌습니다. 간단하죠? 자, 옆에 연습 문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잘 해보셨나요? 선생님이랑 답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문제 P의 좌표는 2-루트 13. 그 다음에 Q의 좌표는 2 플러스 루트 10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자, P의 좌표는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루트 1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Q의 좌표는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10. 이렇게 하시면 실수 없이 잘 하신 거예요. 자, 이번에는 참거짓을 판단하는 패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별로 다를 건 없어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눈금의 크기가 1, 뭐 샬라샬라 뭐 다 별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죠. 눈금 한 개의 길이가 1이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Q하고 P에 관한 좌표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구해버리고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자, 이 P는요, 어디에서 출발해서? 2에서 출발해서 얼마만큼? 이만큼. 근데 이만큼은 어디랑 똑같아? 이만큼이랑 똑같이. 반지름이 저만큼이니까요. 그럼 이 반지름의 길이는 루트, 이 직각삼각형을 생각했을 때 빗변이니까 나머지 두 변, 이 길이 1과 길이 2의 제곱합이 되겠습니다. 루트 5겠네요. 그죠?
이게 루트 5니까 여기도 루트 5죠. 그럼 P는 어디에서? 2에서 얼마만큼? 루트 5만큼 커져 작아져? 커진 게 되겠죠. 왜?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자, 그럼 Q도 구해볼까요? 자, Q는요. 어디에서 출발해서? 2에서 출발해서 얼마만큼? 요만큼. 이거 길이 얼마인데? 얘랑 똑같잖아. 그지? 루트 5가 되겠지. 왼쪽으로 갔으니까 작아졌겠죠? 빼기 5. 자, 읽어보겠습니다. AC의 길이는 루트 5다. 우리 방금 구해놨죠? 루트 5. 맞습니다. 그다음 2번 AP는 루트 5다. AP는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는 AC랑 똑같죠? 왜? 빠논의 반지름이니까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3번 P의 좌표가 3 플러스 루트 5다. 무슨 소리 하고 있어? 2 플러스 루트 5인데 그죠?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Q의 좌표는 2 마이너스 루트 5다. 맞게 구했네요. 자, 그 다음에 BP의 길이가 루트 5 빼기 1이다. BP는 여기죠, 여러분들. 여기. 근데 이만큼이 루트 5잖아요. 그죠? 이만큼의 길이가 1이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전체 큰 길에서 작은 길을 빼야 되니까 루트 5 빼기 1이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너무 쉽죠? 자, 옆에 연수 문제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잘 하셨나요? 연수 문제 1번의 답은 4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의 답은 5가 나오면 맞게 잘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강의 멈추고 반드시 풀어보고 답 맞추고 있는 거 맞죠? 선생님 그렇게 믿어도 되는 거 맞죠? 자, 반드시 꼭 스스로 풀어보셔야 됩니다. 자, 대표형 6번은, 5번이네요. 미안합니다. 자, 실수와 수직선에 관한 참거진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개념에서 학습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자, 수직선은 유리수와 무리수, 즉 유리수와 무리수를 합쳐서 실수라고 그러죠. 실수에 대응하는 점들로 빈틈없이 완전히 메울 수 있다. 자, 하나의 실수는 수직선 위에 한 눈금, 한 점이 되겠죠. 한 점에 반드시 대응합니다. 자, 3번. 서로 다른 두 유리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유리수도 있고 그리고 무리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 서로 다른 두 무리수 사이에도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있고 무수히 많은 무리수가 있습니다. 자, 5번. 무리수 또는 유리수만으로 둘 중에 하나만으로 수직선을 완전히 채울 수 없습니다. 1번이랑 일맥상통하는 내용이죠. 유리수, 무리수 두 개를 다 써야 꽉 채울 수 있다 그랬으니까 어느 하나만 있으면 당연히 꽉 채울 수 없습니다. 자, 기본 대표형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골라라 라고 그랬습니다. 2하고 3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무리수가 있다. 2하고 3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서로 다른 두 실수가 나왔으면 무수히 많은 무리수가 있다, 유리수가 있다 다 맞는 말이라고 공부했죠. 자, 마찬가지. 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두 수가 다른 수면 그냥 되는 거예요. 다른 두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있다. 맞는 말이에요. 그죠? 서로 다른 두 정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정수가 있다. 이거 선생님 많이 나오는 함정이라고 얘기했죠. 정수는 유한계라고 그랬어요. 틀린 말. 자, 모든 실수는 각각 수직선 위에 반드시 하나의 점에 대응한다. 우리가 학습했던 내용이 되겠죠? 맞는 말. 수직선은 무리수만으로 완전히 채울 수 있다. 안 된다 그랬어요. 실수, 즉 유리수, 무리수가 두 개가 있어야지 완전히 채울 수 있다 그랬습니다. 답은 3번과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옆에 연서 문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잘 하셨나요? 자, 첫 번째 답은 1번, 4번이 되겠고요. 두 번째 연습 문제 답은 3번, 4번이 나오셨으면 잘 하신 겁니다. 자, 여섯 번째 대표형은 무리수에 대응하는 수직선 위의 점, 즉 다시 말해서 그 무리수가 수직선 위에 대략적으로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 정석 접근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자, 완전 제곱수를 이용을 해서 근호의 자연수 부분. 자, 어쨌든 무리수는 기본적으로 반복되지 않는 무한소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무한소수니까 이렇게 갈 텐데 얘를 어림하자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냐면 자연수 부분을 알게 되면 수직선 위에 어느 위치에 있는지 예상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걸 사용하는데 완전 제곱수를 사용한다는 얘기고요. 우리가 루트 34의 자연수분을 찾기 위해서는 34보다 작은 완전 제곱수와 얘보다 큰 완전 제곱수 딱 붙어 있게끔 그러한 완전 제곱수 찾아서 계산하시면 되고요. 루트 25가 얼마입니까? 얼마죠? 그냥 5죠. 그 다음에 루트 36은 6이잖아요. 그래서 5하고 6 사이에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자연수분이 5점 얼마 얼마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정작 물론 1번은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고 선생님 여러분들 꼭 외웠으면 하는 자, 3개의 근호값을 무리수 값을 준비를 했어요.
자, 이걸 외워두면 너무나 시험 볼 때 편해요. 너무나요. 아시겠죠? 그래서 루트 2는 어림값이 1.41이고요. 자, 루트 3은 어림값이 1.73이고요. 루트 5는 2.23입니다. 이거 외워두시면은요, 그냥 부등식, 안 해. 그냥 대입해서 풀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가시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꼭 외워두세요. 자, 1번 대표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점 루트 10 마이너스 2에 대응하는 점을 찾아라. 자, 루트 10. 자, 루트 10을 띄고 있는 완전 제곱수가 딱 1 차이가 나게끔 완전 제곱수 찾아볼 건데요. 일단 3, 3은 9가 있고요. 4, 4, 16이 있겠죠? 그래서 얘가 3이고, 얘가 4니까 루트 10은 3. 얼마가 됩니다. 그러면 루트 10 빼기 2는 3. 얼마에서 2를 뺀 거기 때문에 실제 크기는 1. 얼마가 돼서 문제에서 D의 위치에 해당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시험 볼 때 얘가 서술형이 아니고 객관식 혹은 단답식인데 굳이 이렇게 식을 써서 할 필요가 있냐?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자연수분 어떻게 빨리 찾느냐? 이 루트 10을 찾는데 이 안에 어떤 수의 제곱까지 들어갈 수 있는지를 찾으면 됩니다. 3의 제곱은 9죠. 9는 10 안에 들어가 있어요. 하지만 4의 제곱은 16이죠. 10보다 커집니다. 딱 그 경계를 찾는 거예요. 아, 얘는 최대 3까지 포함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얘는 3. 얼마입니다. 정확하게 9는 아니고 9보다 조금 더 남아 있으니까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루트 28 같은 경우에는 4, 4, 16이고 5, 5, 25라서 4의 제곱까지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4. 얼마다. 이런 식으로 빠르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꼭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옆에 대표형이 아니라 연습 문제 한번 해보세요. 자, 여러분들 잘 하셨나요? 별로 어려운 문제들이 아니죠? 첫 번째 문제 답은 C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답은 D가 나오면 맞게 잘 하신 겁니다. 자, 이번에 우리가 학습할 개념은 실수의 대소관계가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누가 더 큰지 작은지 부등식을 통해서 찾아보겠다는 얘기예요. 기본적인 부등식의 원리를 한번 볼까요? 만약에 A에서 B를 뺀 게 0보다 작으면 당연히 A가 B보다 작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건 우리가 이 항을 통해서도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여기는 마이너스 B라는 항을 오른쪽으로 이항하게 되면 부등호는 그대로 오고 되고 이항을 하게 되면 부가 바뀌기 때문에 이러한 부등식이 나오게 되죠. 당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A에서 B를 뺀 게 0이 나온다는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그렇죠. 두 개가 크기가 같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A에서 B를 뺀 게 0보다 작으면 미안해요. 선생님 오타네요. 요거 크게로 좀 바꿔주세요. 선생님이 교재는 수정해 놓을 건데 자, 그래서 A에서 B를 뺀 게 0보다 크면 그러면 A는 B보다 크다. 아주 당연한 여러분들이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부등식의 기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실제로 사용할 만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자, 두 식의 크기를 만약에 비교를 할 때 양변에 있는 똑같은 항은 지우고 나서 비교하는 게 굉장히 직관적으로 부등식을 풀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활용도만 보게 되면 이 내용이 사실 가장 많이 활용되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식을 우리가 비교를 할 때 여기도 마이너스 루트 5, 여기도 마이너스 루트 5라는 항이 있기 때문에 이거 두 개를 바로 지우고 나서 남아있는 루트 3과 루트 2의 크기만 비교하면 당연히 루트 3이 루트 2보다 크다라고 간단하게 비교가 가능한 거죠. 저 수가 뭔지 몰라도 상관이 없어요. 왼쪽과 오른쪽에 똑같이 생긴 항은 그냥 무조건 지울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요, 비단 부등식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등식에서도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꼭 기억을 해주세요. 굉장히 간단한데 의외로 잘 사용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 밑에 내용을 보게 되면 많이 복잡한데 보시게 되면 여기 있는 마이너스 x랑 똑같이 지우고 그 다음에 여기에 똑같은 플러스 2y 플러스 2항을 똑같이 지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남아있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비교하면 되죠? 그렇죠. 루트 2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루트 3 마이너스 2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하면 되겠죠. 요거 비교는 추후에 조금 있다가 정수 부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하여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왼쪽과 오른쪽 즉 좌변과 우변에 있는 똑같은 항은 지워놓고 생각한다 라는 겁니다.
자, 다음 중학교 2학년 1학기 과정에서 배운 모든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 배운 부등식의 성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죠? 그렇죠. 양변에 무엇을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혹시나 까먹었던 친구들은 이번에 잘 기억해 두도록 하세요.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x가 y보다 크다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2,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똑같이 곱해서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y를 만들게 되면 음수를 곱했기 때문에 이 왼쪽으로 크다가 오른쪽으로 크다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억나시죠? 굉장히 간단한 내용이잖아요. 그 다음에 아래쪽 내용은 앞에서 이미 한번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호의 자연수 부분을 찾을 때는 뭐를 이용하면 된다? 완전 제곱수를 이용하면 된다. 예를 들어서 루트 37의 경우 이거 선생님 오타가 조금 많이 있네. 선생님 조금 급하게 교재를 만들었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미안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루트 37을 끼고 있는 완전 제곱수 두 개를 찾으면 돼요. 그죠? 그래서 66에 36이고요. 77에 49 요걸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 루트 36은 6이고 루트 49는 7이기 때문에 우리가 루트 37의 자연수 부분이 6점 얼마 인 이제 소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선생님이 앞에서 대표형 문제 볼 때 더 빨리 푸는 방법 말씀드렸죠? 아주 간단하게 이 37의 안에 어떤 수의 제곱까지 들어가는지를 생각해 보면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6의 제곱은 66의 36이라서 37보다 작기 때문에 되지만 하나 더 올려서 7을 제곱을 했을 때 7, 7에 49가 되고 49는 37을 넘어버리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얘는 6의 제곱까지 가지고 있는 애기 때문에 자연수 부분이 6점 얼마인 무리수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대단한 내용이 아니라 그냥 여기 있던 걸 그냥 말로 생략한 것 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이렇게 두 실수의 크기를 비교하는 내용을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기초 내용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부등식을 이제 채워라 라는 문제가 나왔는데요. 일단 이 부등식을 채울 때는요, 여러분들 이렇게 자연수 혹은 정수가 흩어져 있으면 한쪽으로 넘겨놓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는 루트 5라고 생각하고요, 얘는 반대로 넘겨서 2항 되게 되면 3이 되겠죠. 그죠? 요 크기를 비교하는 거고, 루트가 씌워진 것과 안 씌워진 것을 비교할 때는 루트 안 씌워진 걸 루트를 씌우면 된다 그랬죠. 루트를 씌우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네, 제곱이 돼서 들어간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당연히 루트 9가 루트 5보다 크니까 이 부등호 방향은 이렇게 오른쪽이 됩니다. 자, 다음 내용은 똑같이 생긴 애부터 확인해서 바로 지워버리고요. 그럼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라는 건 여러분들 알고 있죠? 다음 내용 마이너스 3 똑같이 지워버리면 당연히 루트 8이 더 클 거고요. 다음 내용. 자, 똑같은 거를 지우면은 얼마나 부등식이 간편해지는지 여러분들 지금 느끼실 수 있겠죠? 여기는 플러스 루트 10 똑같은 항이니까 지우고 나서 생각하게 되면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3의 크기를 비교하게 되면서 마이너스는 그 크기가 클수록 실제 수는 작아지기 때문에 마이너스 루트 2가 더 큰 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이 똑같은 항이기 때문에 둘 다 지우고 나서 비교를 하게 되면 4와 루트 15의 크기를 비교하게 되는데 4는 루트를 씌우게 되면 16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얘가 더 크다라는 걸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때요? 쉽죠? 양옆에 똑같은 항을 지우고 비교한다라는 것만 잘 이해해 주시고 음수 있을 때 조금 조심해 주시고 이것만 잘 기억해 주시면 돼요. 옆에 연수 문제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여러분들 잘 해줬나요? 선생님이 답을 딱 써놨어요. 여러분들한테는 뿅 하고 나타나게 되는 그런 모양이 되겠네요. 자, 여튼 이렇게 우리가 실수의 대소관계 기초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다음은 대표형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7번째 대표형이 되겠고요. 우리가 두 실수의 크기를 비교하는 아주 대표적인 유형이 되겠습니다. 앞에 기초문제랑 사실 별로 다를 것도 없고 계산이 조금 복잡해졌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핵심 내용 짚고 넘어가 볼게요. 다시 한번 a-b가 0보다 작으면 얘가 넘어가면서 a는 b보다 작다. 쉽게 얘기해서 빼서 음수면 뺀 수가 더 크다라고 이해도 간단하겠죠. 빼서 0이 나온다는 얘기는 둘이 똑같다는 얘기고요. 얘도 여전히 오타네요. 선생님이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다 보니까 오타가 이렇게 따라서 왔네요.
여튼 이거 좀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a-b가 0보다 크다는 얘기는 a가 b보다 크다. 네,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내용이 조금 중요해요. 많이 중요해요. 엄청나게 뭐 대단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내용입니다. 이 단원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그렇다는 거예요. 자, 2분의 a 더하기 b. 딱 보게 되면 뭐죠? a, b의 평균이에요. 그죠? 이 2분의 a 더하기 b는 a와 b의 평균, 즉 정 한가운데 있는 점을 나타낸다는 얘기예요. 한가운데 있는 점, 우리가 줄임말로 중점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녀석이 수직선에서 가는 의미는 뭐냐면, 수직선이 이렇게 있을 때 이 눈금이 a고 이 눈금이 b일 때 이 2분의 a 더하기 b는 이렇게 a하고 b의 한가운데에 있는 이 눈금이 2분의 a 더하기 b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운데 있다 라고, 그래서 가운데 중자를 써서 한자어로 중점이라고 나타냅니다. 자, 3번 볼게요. 두 식의 크기를 비교할 때는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이죠. 굉장히 유용하게 썼던 내용. 양변에 있는 똑같은 항을 지우고 시작한다. 똑같은 항. 이거부터 사실 시작이에요, 여러분들. 부등식 딱 봤을 때 똑같은 항 있는지 확인하고 있으면 지워버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양변에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땐 부동호 상황이 바뀐다는 거에 조심하자 라고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기본 대표 유형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대소관계가 옳은 것은 이라고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은요. 물론 이 상태에서 우리가 앞에서 선생님이 루트 3은 1.73이라고 외우라고 그랬지? 그럼 1.73에서 1 빼니까 0.73이구나? 그러면 이건 너무나 틀린 거네. 이렇게 하셔도 너무 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루트 2, 루트 3, 루트 5는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온 숫자였기 때문에 외워두는 게 좋다, 굉장히 유용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내가 이걸 외우지 않고 있어. 까먹어서 오늘 열심히 외웠는데, 그럼 어떻게 한다면, 자, 이렇게 무리수와 자연수가 섞여 있고 한쪽에는 자연수만 있으면 여기는 이 자연수가 아니라 정수가 되겠죠. 미안해요. 정수를 한쪽으로 이렇게 쏟아줘요. 그럼 얘는 4가 되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얘가 루트를 없는 부분을 루트를 씌워주게 되면 제곱이 되겠죠. 네, 이러한 내용이 돼서 당연히 틀린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자, 2번 볼게요. 양변에 똑같이 생긴 항 플러스 루트 3 플러스 루트 3이 있네요. 잽싸게 지워버리고요. 그러면은 이 1과 2.2 루트 2인데 선생님은 그냥 외운 값 쓸게요. 루트는 1.41이죠. 그래서 얘는 당연히 틀린 말이 되겠고요. 자, 3번 볼까요? 플러스 루트 2 플러스 루트 2 지우고 나면 얘도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죠. 루트 5가 더 크죠. 자, 4번 플러스 루트 7 플러스 루트 7 지우고 나면 3은 루트 9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얘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얘기하고 있고요. 자, 5번 볼까요? 네, 요렇게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 지우고 나면 2가 루트 5보다 작다가 되고요. 여러분들 루트 5 외우고 있죠? 2.23 이렇게 해도 되고요. 여기는 2에다가 루트를 씌워서 루트 4로 여러분들이 관찰을 한 다음에 맞는 말이구나 라고 풀어도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복습 한번 해볼 건데요. 자, 루트 2는 얼마라고요? 1.41. 루트 3은 얼마? 1.73. 루트 5는 얼마? 2.23. 자, 이 내용은 외워두시면 굉장히 유용합니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까지 유용하게 쓰는 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외워두세요. 자, 옆에 연습 문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꼭 강의 멈추고 연습하고 있는 거 맞죠? 선생님 그렇게 믿고 다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연습 문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두 번째 연습 문제 답은 5번이 나오면 맞게 하신 겁니다. 자, 대표 유형 8번째는 3개 이상의 실수의 크기를 비교하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핵심 내용 바로 들어갈게요. 세 수를 한꺼번에 비교할 수 없는 경우, 만약에 세 개를 한꺼번에 비교할 수 있으면 비교하면 되죠. 뭐 셋 다 루트를 쓰고 있다든지. 그런데 그게 비교할 수 없는 경우에는 2개씩 짝지어서 비교합니다 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A, B, C의 크기를 비교할 때 저 중에서 누가 가장 크고 누가 가장 작은지 그런 걸 알고 싶을 때는 먼저 A하고 B를 비교해보고 그 다음에 B하고 C를 비교해보고 필요에 따라서 다시 A하고 C를 비교를 해보고 그래서 2개씩 짝지어서 비교해본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비교해봤더니 A가 B보다 작고 그리고 다시 그 B가 C보다 작게 되면 A는 B보다 작고 C보다 작다 이러한 결론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자, 별로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여기에서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사실은 뭐냐면 2개를 비교할 때도 우리가 양변에 있는 똑같은 애는 지워놓고 비교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서 선생님의 기본 대표 유형 바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BC의 대소관계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문제에서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딱 보니까 이거 3개를 한꺼번에 비교하기
어려운 건 아니죠. 왜? 우리가 만약에 선생님이 부탁한 값을 외우고 있다면 루트 2는 얼마라고 그랬죠? 1.4 정도까지만,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만 외워둬도 이런 문제 쉽게 풀 수 있죠. 그래서 A는 얼마고? 그냥 2.4고요. 대략적으로. 자, 그 다음에 얘는 얼마죠? 약 1.731이었잖아요. 1.7까지만 계산할까요?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만 계산해도 우리가 충분히 값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요. 정확한 값을 찾는 게 아니라 어쨌든 세 개의 크기를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빼고 나면 B는 마이너스 0.7이라는 어린 값을 갖게 되고요. C는 2가 돼요. 그럼 B가 제일 작죠. 음수니까. 그 다음 C, 그 다음 A가 되면서 B, C, A. 4번하고 바로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 숫자의 크기를 외우고 있지 않다. 선생님이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했는데도 외우고 있지 않다. 나는 정석으로만 풀 거야. 라고 한다면 그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럴 경우에는 이 세 개를 한꺼번에 크기를 비교하는 건 어렵고요. 먼저 두 개씩 비교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A하고 B를 비교를 할 건데요. 지금 현재 A가 루트 2 플러스 1이고요. B가 1 마이너스 루트 3이죠. 그렇게 되게 되면 왼쪽과 오른쪽에 똑같이 플러스 1 플러스 1을 지우고 나면 당연히 양수가 음수보다 크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죠? 여기가 A가 얘가 B가 되고 우리가 A가 B보다 크다는 걸 알았어요. 이제 A하고 C를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A는 루트 1 플러스 루트 2 플러스 1이고 C는 얼마죠? 2죠, 여러분들. 그쵸? 근데 지금 보게 되면 이걸 비교를 할 때 여기는 이 정수를 오른쪽으로 넘기게 되면 루트 1은 1보다 크다. 미안해요. 1이 되죠. 루트 2가 남고 여기는 1이 되고요. 1은 그냥 루트 2랑 똑같으니까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되죠. 얘가 A고 얘가 C였죠. 그래서 A가 C보다 크다. 진짜 A가 제일 큰 애인 건 알았어요. 그럼 B하고 C 중에 누가 더 큰지 이제 비교를 해야 되겠죠? 이제 B가 1 마이너스 루트 3이고 C가 2인데 정수를 넘기게 되면 마이너스 루트 3이고 1이니까 얘는 지금 양수기 때문에 얘는 음수고 그냥 무조건 이렇게 커지죠. 그래서 얘가 B고 얘가 C기 때문에 B가 C보다 작다. 그래서 A가 제일 크고 그 다음 C가 크고 그 다음 B가 제일 작다 라고 해서 4번의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들이 차라리 값을 외우고 있는 게 훨씬 더 빠르고 덜 귀찮다라는 거 느껴지시죠? 자, 옆에 연습 문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잘 해보셨나요? 연습 문제 첫 번째 답은 4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연습 문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대표형 9번째는 두 실수 사이의 수를 구하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어떤 거냐면 어떤 문제에서 이런 게 예를 들어서 줄어들죠. 하나는 루트이고 하나는 뭐 루트 마이너스 1일 때 이 두 무리수 사이에 있는 수가 아닌 것은 혹은 두 무리수 사이에 있는 수는 이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문제 유형을 풀 때 필요한 개념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모두 루트를 씌워서 한꺼번에 비교할 수 있으면 편하다. 우리가 원리는 어떤 루트를 쓰지 않고 있는 애에다가 루트를 씌우게 되면은 뭐가 돼서 들어간다? 루트 안에 제곱이 돼서 들어간다 라고 공부를 했습니다. 여기서 조건은 뭐가 되죠? 그렇죠. A는 기본적으로 0보다 클 때만 성립한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두 번째, 완전 제곱수를 이용을 해서 근호의 자연수 부분을 찾으면 된다. 그죠? 예를 들어서 루트 43 같은 경우에는 66에 36까지는 들어가지만 77에 49는 못 들어가니까 얘는 6. 얼마다 이렇게 우리가 완전 제곱수를 이용해서 그 루트의 어림한 자연수의 크기를 알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앞에서 공부했던 두 수를 더해서 2로 나눈 수는 A하고 B의 한가운데에 있는 뭐다? 중점이니까 당연히 두 수의 사이에 들어가 있다라는 개념이 되겠죠. 자, 첫 번째 패턴 보겠습니다. 어림수가 주어질 때.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에서 실제로 값을 주어지는 경우는 저 녀석을 대입해서 푸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대입을 할 때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저게 세 자리가 소수점 세 자리가 주어졌다고 해서 다 대입하게 되면 계산이 굉장히 복잡하겠죠. 그래서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만 대입을 해보고 그것만으로도 판단이 안 돼? 그러면 두 번째로 다시 한번 대입해보는 게 조금 더 경제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하여튼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루트 3과 루트 5 사이에는 한 개의 정수가 있다. 문제에서 루트 3을 1.732라고 알려줬고 루트 5는 2.236이라고 알려줬기 때문에 이 사이에는 자연수가 2 하나밖에 없죠.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루트 5와 루트 5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있다. 이건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성질이었죠. 어떠한 서로 다른 무리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유리수와 무수히 많은 무리수가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맞는 말이 되겠고요. 자, 3번 읽어볼 필요도 없죠? 맞아요. 왜냐면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루트 3과 루트 5 수직선에서 나타냈을 때 루트 3과 루트 5가 이렇게 있다면 이 녀석의 한가운데 있는 이 눈금이 이 중점이기 때문에 이 녀석은 당연히 루트 3과 루트 5 사이에 들어가 있는 애가 됩니다. 자, 4번 조금만 이따가 할게요. 자, 5번 보겠습니다. 루트 5 마이너스 1은 루트 3과 루트 5 사이의 무리수다. 자, 그래서 왜 조금 이따가 하냐면 4번이 조금 약간 애매해요. 애매할 때는 다른 걸 고르면 되는, 어차피 객관식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다른 걸 먼저 해보는 거죠. 확실한 게 있는지. 자, 루트 3은 1점 문제에서 732라고 그랬고요. 자, 그다음 루트 5는 2.236이라고 문제에서 알려줬습니다. 그럼 루트 5 빼기 1은 여기서 1만 빠지는 거니까 1.236이 되겠죠. 얘하고 얘 사이에 있으려면 얘보다는 크고 얘보다는 작아야 되는데 그걸 만족하지 않습니다. 얘는 확실하게 틀린 애가 되겠죠. 자, 하여튼 우리가 답이 5번일 거라는 건 이제 알아요. 모두 고르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4번 계산 한번 해볼 테니까 잘 따라와 보세요. 자, 소수로 크기를 바꿔서 비교를 할 거고요. 여기는 2분의 1은 0.5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루트 3은 선생님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만 경제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루트 5는 2.23까지가 우리가 외웠는데 그냥 2.2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루트 3은 1.7이거든요. 그럼 얘랑 더하면 딱 2.2가 나오죠. 아하. 그러면 얘하고 얘 사이에 들어가려면 얘보다는 크고 얘보다는 작아야 되는데, 그죠? 그런데 딱 얘가 나오니까 틀리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디까지? 소수점 두 번째 자리까지. 이해하셨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루트 5가 지금 2.23이니까요. 그죠? 우리는 외우고 있기도 하죠. 여기를 이렇게 확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1.73, 네, 이렇게 확장 한번 해보죠. 자, 그리고 나서 두 개를 더하게 되면 이 두 개를 더한 게 얼마가 나오죠? 2.23이 나오네. 그죠? 2.23. 또 똑같네요. 아, 정말 짜증나는 문제예요. 어쩔 수 없이 문제에서 알려준 세 번째 자리까지 다 대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계산이 아니고 어차피 한 번 계산했던 거에 뒤에 자릿수가 하나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 계산량이 엄청나게 늘어나지 않아요. 이거 어차피 그냥 이렇게 될 거 그냥 처음부터 세 개 대입하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겠지만 다 모든 여기는 객관식을 다 처음부터 세 개를 대입하면 계산이 좀 많이 복잡하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1.732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더하게 되면은 이걸 더했을 때 그냥 여기만 2로 바뀌고요. 그럼 얘보다 얘가 작으니까 얘하고 얘 사이에 들어가는 게 맞는 유형이 되겠어요. 그래서 4번에 조금 난해하기는 했지만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 어차피 이게 모두 고르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시험 보는 테크닉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좋은 풀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경우에는 다른 확실한 걸 먼저 공부해보고 답을 딱 체크를 하고 만약에 시험 보고 나서 시간이 나면 돌아와서 검사를 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한 시험의 풀이법이 된다는 얘기죠. 자, 여튼 연습 문제 연습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잘 해보셨나요? 자, 첫 번째 답은 얼마? 5번. 그 다음에 두 번째 연습 문제의 답은 3번이 나오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패턴 정수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단원의 마지막 유형이 되겠고요. 열심히 끝까지 한번 해볼게요. 자, 문제가 어떤 패턴이냐면 이런 거죠. 자, 이러한 무리수와 이 녀석 이러한 무리수 사이에 있는 모든 정수의 합을 구하세요 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럼 기본적인 접근법은 뭐냐면 완전 제곱수를 이용을 해서 근호의 자연수 부분을 어림을 한번 해보자 라는 얘기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루트 6은 자 어떻게 찾을 거냐면 자 2, 2, 4 즉 2의 제곱까지는 들어가는데 3, 3은 9는 6보다 크죠. 3의 제곱은 못 들어가요. 그래서 루트 6은 자연수 부분이 2인 이러한 무리수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루트 6의 크기를 어림할 수 있고요. 만약에 서술형 평가에서 나온다면 이렇게 써주시면 좋겠죠. 루트 6은 루트 4보다 크고 루트 9보다 작다. 다시 말해서 루트 6을 끼고 있는 두 개의 완전 제곱식을 찾으면 되겠죠. 그런데 루트 4가 정확하게 2고 루트 9는 정확하게 3이니까 그죠? 그래서 루트 6은 2점 얼마다. 서술형 평가 때만 이렇게 쓰는 거예요. 객관식이나 담단식을 풀 때 굳이 저렇게 힘들게 풀 필요가 없겠죠? 요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녀석들의 각각 어린 값을 그럼 계산 한번 해볼까요?
그럼 루트 6 마이너스 3은 루트 6이 정확한 건 아니고요. 어림에서 2. 얼마 얼마이기 때문에 거기서 3이라는 자연수를 빼게 되면 마이너스 0. 얼마 얼마가 나오게 됩니다. 그죠? 마이너스 0. 얼마 얼마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저기 있는 7 마이너스 루트 6을 하게 되면 얘가 2. 얼마 얼마니까 7에서 빼고 나면 4. 얼마 얼마가 남게 되겠죠. 그럼 이 녀석 사이에 있는 모든 정수의 합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얘보다는 크고 얘보다는 작은 정수들을 찾으면 되겠고요. 조금 헷갈리면 수직선을 그리시면 편하세요. 이렇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1, 2, 3, 4. 그럼 얘는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는 애고요. 얘는 어디에 있냐면 4보다 조금 크니까 여기에 있겠죠. 사이니까 쟤네들은 값을 갖지 못하고 요 범위 안에 있는 정수들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0, 1, 2, 3, 4가 있고요. 그거에 합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모두 다 더하게 되면 10이라는 답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풀 수 있죠? 자, 옆에 연습 문제 우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잘 해보셨나요? 자, 첫 번째 연습 문제 답은 5개가 나오면 되고요. 두 번째 연습 문제 답은 7개가 나오면 정확하게 잘 푸신 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3학년 1학기 두 번째 단원 무리수와 실수라는 단원의 모든 공부가 끝났습니다. 지루한 강의 듣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문제 풀면서 복습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